네, 안녕하세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4시가 돼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 앞에서 유명희 교수님께서 그동안 그 이론적인 것, 또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어, 사례 관리 과정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사례 관리 기록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학회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어떠한지란 주제를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 영역들을 조금 알아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4시부터 4시 45분까지, 그리고 5시부터 5시 45분까지, 이 45분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현장이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이 이제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현장의 사례 관리 기록 시스템에 대해서, 민간과 그다음에 희망이음, 행복이음, 그 다음에 맞춤 돌봄, 그 다음에 사례관리 정신건강 쪽, 그리고, 기관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서식들이 어떤지 시스템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기록에 대한 고충들이 또 영역별로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화로 통화를 한 것도 있고 조금 만나서 알아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현장의 전문가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공에 대한 부분들은, 예, 아까 보니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주무관님이 여기 참여를 하고 계셔서 최대한 개인과 관련된 기록들은 제가 이제 지우고 찍었지만 혹시라도 뭐가 발견이 되면 소중하게 서로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복지 현장의 사례 관리 또는 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은 이렇게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록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명희 교수님도 하나하나 단계마다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현장에 일하는 곳은 조금씩 다르고 또 주무부서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례 관리의 이 8단계에 대한 기록들, 서식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점차 좀 심해지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기록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 평가를 받아봐도 사례 관리에 대한 기록과 슈퍼비전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제3자가 봤을 때 아까 유명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문가가 볼 수도 있고 보호자가 볼 수도 있고 평가하러 온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가 볼 수도 있는 이 부분의 기록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조금 좁혀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정보 더보기 티스토리에 보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우리가 단계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서식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서식이 우리가 행복이음이나 희망이음이나 각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표들이 있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만든 표들이 이제 기관별로 이제 존재는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기저기서 보시고 그래도 적절하게 채우시려고 그 항목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 과정마다 이런 프로세스의 서식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민간 기관별 서식을 이렇게 조금 봤어요.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레포트 월드에 나와져 있는 서식이었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보통 복지기관, 종합복지기관에서 초기 면접 및 욕구 사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점차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렇게 자체 서식 같은 경우는 점차 지금은 쓰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 출력을 해서 놓은 게 아니라 기관의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거나 시스템 안에 있어서 평가를 오면은 보여는 드리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 칸이 굉장히 작고 거기에 기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돼 있지는 예,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한 사람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되어져 있는 이거에 대한 사정과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련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와져 있는 이제 욕구는 2023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를 보니까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건강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죠. 그러면 이 욕구별로 지금 현장에는 기관들이 다릅니다. 보건소, 그다음에 병원 쪽의 사회복지사,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복지기관도 있고 또 1인 가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공후견기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교육복지센터도 있었고 뭐 지역아동센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거복지센터가 전국에 다 지자체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노인 인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클라이언트 한 명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할 때 그 기록에 합의점, 정당성, 정확성,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템도 조금 다르고 서식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연차나 이런 부분 또 슈퍼비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록들의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례 관리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든 요구든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기록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PPT를 준비할 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기록은 질문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줄 수 있는 본인의 내용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록이 왜 다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다르다. 그래서 기록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 작업인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아까도 유명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요. 점수화해서 나와져 있는 것. 근데 우리가 늘 현장에서 몇 점이어서 개입을 안 했는데 자살하셨어요. 몇 점이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점수 미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런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중에 질적 연구거든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양을 가지고 계산해서 개입을 한다, 안 한다라는 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런 척도도 쓰고 점수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나 상황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같이 그 기록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거는 욕구였고, 그 다음에는 요구예요. 근데 이제 이 요구물들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한번 좀 나와주세요, 관장님 했는데, 나가보니까 고장난 냉장고를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 집을 알게 되고 내 삶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분들의 요구라고 생각했던 거랑 욕구라고 생각했던 거 부분 중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어세스먼트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부분에 생활과 관련된 목적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또 사정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체크지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영역별로 공공에서는 예,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민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 공식, 비공식 자원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체크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를 하셔서 보는 것도 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걸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점수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최대한 예, 수집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그 수집된 것을 얼마나 예,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느냐라는 부분이어서 한번 예,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지지만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한 부분들도 현장에서 있었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를 해석하면서 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을 예,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본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현장의 사례 관리 기록 시스템에서 민간 복지 기관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저희 기관도 희망이음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서식지를 가지고 사용을 했던 부분을 이제 연동을 해서 보기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을 시켜줬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대부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써라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정보원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 청구하고 받는 그런 시스템 중에 사례관리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그 아까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예, 접수 상담, 상담일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진단 사정하고 이런 부분들끼리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초기 상담 등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 이렇게 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았고 누가 뭐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더라. 기존에 사용했던 그 인테이크 정보지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요 상담 등록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정이나 재사정 관리 쪽에를 보니까 요런 쪽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요게 이제 그 대상자 욕구가 희망복지지원단의 아까 11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체크를 예,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들이 대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경력들을 봤을 때 경력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승진해서 이제 보직을 받잖아요. 그 민간에서의 그 현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보직을 받은 사람보다는 이제 평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제 슈퍼바이저를 이렇게 하다 보니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왜 부담감을 느끼냐라고 하니까 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다 뭘 어떤 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목적과 목표를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들어오는 그 현장의 후배들이, 어, 글을 쓰는 것보다는 읽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처럼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예, 짧고, 예, 문장을 줄여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하고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아까 뭐 기록에 대한 뭐 사회복지 기록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양선희 중앙일보 기자가 글만 나는 글쓰기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뭐냐면, 그 첫인상은 문법이다. 그런데 문법을 맞추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단어의 적절성이었어요.
이 단어가 여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돼요. 그거는 어디든 거의 비슷했어요. 민간의 이런 시스템도 그랬고 이제 공공도 물론 그러시겠죠. 똑같은 사회복지사니까. 그다음에 뭐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교육복지센터도 그렇고 현장에서 있는 부분이 기관들도 그 단어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맞춤법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전문가나 어디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일을 했다라는 거, 사례관리를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기록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사례관리는 기록이라는 부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책임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 대한 평가죠. 글은 남들 보라고 쓰는 것이죠. 글은, 기록은.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쓴 거예요. 거기에 담당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박영숙 이렇게 들어가면, 남들이 보라고, 다른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랑 공유를 하면서 보라고 썼지만, 결국은 제 이름이 들어가면 그거는 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으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기록이 우리의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록은 중요한데 글쓰기를 배우는 것보다 질문하기를 알아야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은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랑 점수만 가지고 기록하면 내 얘기를 내가 쓴 거거든. 그래서 질문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는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록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우리는 기록을 할 때 언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담 거에 비하면 비언어적인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비언어적인 기록들을 우리는 조금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풀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한 곳을 오래 응시함. 그리고 몇 초. 이렇게까지도 써놔요. 다른 기록들이. 그리고 눈을 길게 마주치지 않음. 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금 자살 충동이나 자해 이런 사람이 한테 질문을 할 때, 그런 자해를 질문했어요. 그러면 자해 의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디랭귀지와 말로 하는 답변이 불일치함.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만난 사실과 정확한 정보와 그거는 이제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예, 특성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이런 건 또 거기서 하나 더 걸러서 클라이언트하고 합의 보는 부분들을 쓰고 그다음에 목표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점차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쓰는데 점차라는 건 언제부터인지 몇 년 후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최근 한 달 이내에는 전혀 통화도 하지 않고 지냄. 이게 명확하게 기록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사회복지사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무관심함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무관심한 거잖아요. 뭐 열의가 없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지저분함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모, 위생, 옷 선택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노 표현은 잘 안 해요. 근데 뭔지 표정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표현은 하지 않으나 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으나 내면의 분노가 보여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있어서는 특성을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 이 대상에 대한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가 바뀌었을 때 리얼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세스먼트나 이런 게 끝나면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공 기간, 제공 유형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이제 써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시스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개인별 서비스에 대한 평가들도 어떤 욕구들이 어떤 서비스로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뭐 했는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날짜별로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자체 기록보다 이게 더 힘들다. 이거 쓰기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하라라고 하고 기존에 많이 있었던 예,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이음의 사례관리 절차에서, 예, 공공, 요쪽을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땡땡땡 주무관님한테 요청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주무관님이, 예, 서식을 주셔서, 예, 감사하게 받아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저거잖아요. 절차. 요런 부분들을 예, 명확하게 하고, 이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팁을 만들어서도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다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공공은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있구나. 우리 시스템은 이런데, 여기 시스템이 이렇구나 해서, 시스템이 이렇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떠서 예,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예, 도움을 받아서 올린 자료입니다. 팁을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좋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최근의 안부, 간단한 화제 등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당사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구체적 질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팁까지 해서 예, 통합사례관리 쪽에서 예, 공공에서 선생님들이 저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해서 이렇게 이쁘게 써주셨어요. 고향, 나이, 자녀 관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하면 좋더라. 또 공감 언어를 사용하라.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 및 존중해라. 공감 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사용했던 좋았던 용어를 같이 사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러링 기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용했던 것들 다시 사용을 해주면서 같이 응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관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사회적 관계망이 없어서 예,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찾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를 확인해라라는 요 팁을 예,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따금 민간기관에서 혼자 계시거나 관계 단절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관 안에서 쓰러지셨거나 아팠거나 했을 경우에 전화를 할 곳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기록할 때 반드시 한 몇 명 정도는 기록을 해라. 1, 통반장. 2, 예, 옆에 또 어디 뭐 종교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교기관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역사회에 연락할 수 있는 쪽에 번호도 조금 해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시 물어봐야 될 것도 현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문제는 뭔지, 예, 굉장히 저는 잘 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정보를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아오는데 질문을 할 때 내가 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얼만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적절한 해결 중심이나 내러티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이 주무관님이 잘 써주셨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분 자체가 자기 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만 사정하는 게 아니라 어,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도 본인이 본인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례 관리자가 봤을 때 이것이 조금 이 구체화시키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제2, 제3의 질문을 계속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굴파기로 들어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어느 정도의 개선을 희망하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봐라 라는 거죠. 한 번은 지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 어르신인데 이분이 밥을 못 먹고 있대라고 이제 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밥을 못 먹고 있대.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이따 문제 해결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예, 문제와
필요한 자원의 우선순위. 우리가 주는 우선순위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본인의 어떤 자살이라든가 공익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쪽의 부분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더 우선 개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성취도가 빠른 것, 작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안전, 일상생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약물 복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약물 복용 같은 경우도,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여러 군데 가서 드시고 계시는데 실은 약과 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쇼크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려라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약물 관리나 이런 복용들이 제 시간에 제때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담 시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가족과 사회적 관계 또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라라고 팁으로 아주 잘 써주셔서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기록의 내용이 그야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필요한 욕구에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 예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고 싶어요. 학원비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이제 얘기를 이제 요구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욕구에서 보면은 학원을 가고 싶은 거는 학업 성적이 낮고 위축이 돼 있어서 이 애를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그 아이가 또래 관계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는 게 요인이 공부를 못해서 위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런 자존감이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만 놓고 자원을 연결하면 이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세스먼트를 해야 그것이 제대로 기록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개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담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통합 사례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에서 일반, 구에서는 고난도. 점참 고난도 사례가 많아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무지 힘들어 하시고 이제 이런 사례인데 어떻게 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점차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례 관리는 공공도 혼자 못하고 민간도 혼자 못하고 민관과 또 다양한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필요 지원에 대한 체크, 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 그래서 통합사례 관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주셨고요.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나가서 이거 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사들을 다 나가셔서 뭐 서비스 받고 있는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본인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를 잘 말 안 하세요. 모두 받으시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적 및 위기도 조사 시 작성하는 법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점과 장애물 사정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 요 샘플처럼 많이 기록하고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얘가 이제 계속 올려야지만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두발식으로 정확하게 써주시고 뒤에를 참고로 보게 해야 된다. 앞에다가 쭉 쓰고 뒤에다가 결론을 내놓으면 이거를 보는데 조금 더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록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들을 두괄식으로 먼저 한두 줄을 먼저 써놓고 부연 설명을 해라.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입력을 하는 게 더뎌져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 초기화에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라도 앞에다가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아까 민간에서도 이렇게 욕구 영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도 그런 욕구 영역이 체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즉, 이제는 똑같은 욕구 영역을 가지고 민관이 이제 행복의 음과 희망의 음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잘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똑같은데 용어도 비슷하게 써야지 서로 다르면 이게 다른 건가? 현상을 똑같이 봤는데 기록의 용어가 다른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 예,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서비스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끔 돼 있어서 예, 그 공공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1, 2, 3, 4 번호를 명확하게 이렇게 잘 박스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군구가 매칭 펀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기록들이 서로가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사업별로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별도로 들어가서 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거 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연계 모드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사례 관리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시스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들이 말하자면은 너무 영역별이 아닌가. 한 가정에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가 떨어지는 배우자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을 얘를 어떻게 해서 사례관리를 통합으로 같이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민간하고 공공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코드를 통해서라도 예, 스크리닝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요청이 되는데 이렇게 영역별로 다르다라고 하면 전혀 함께 통합으로 한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뭐 이런 기관들을 두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시스템 사용기관이라고 해서 정신건강, 그 다음에 자살, 뭐 중독,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쪽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공하고 민간, 행복, 희망이음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쓰는 교육복지센터랑 학교는 또 다른 예,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례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기록이 소통을 위한 건데 한 가정의 대상자에 따라 또 이것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서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을 하는데 뭐가 어렵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예, 여쭤봤는데 예, 희망이요 민간기관. 지금 이 희망이음은 이제 종합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거주 주간보 가족센터 이걸 쓰고 있어요. 자체 서식도 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도 자체 서식과 9월 달에 이 시스템을 받았기 때문에 9월 6일 날, 예, 희망이음, 예, 이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기반에서 쓰던 뭐 앵컴이나 웰페어나 뭐 이런 부분이랑 기존의 것들을 연동해서 자료 이동을 시켜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못 해주겠다라는 부분이면 일일이 그 많은 케이스들을 이용자들을 어떻게 하지? 사례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회원이 저희 회원이 2만 명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저걸 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힘듭니까? 라고 이런 민간기관에 물어봤더니 개인적 입장의 견해가 너무 크다. 기록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록 정보가 제한적이고 용어 차이도 있고 주관적 입장의 해석이 있고 전문 용어보다는 상황 설명만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직원 간 수준차가 있고 문장이 명확하지 않다. 중간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프로세스를 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희망음에 입력하려고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해준 부분들이 있었고요. 빨간 글씨가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인 걸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나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이걸 봤어요. 이게 이제 79세 어르신인데 배우자 사별을 하시고 혼자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우울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례관리팀에서 자문 요청을 해서 봤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록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담당 직원한테
딸이 중학생 때 친척에게 맡기고 일본에서 일을 하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요것만 보면은 너무 질문하는 게 많아. 즉, 기록을 보고 질문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보면은 묻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뭘 묻고 싶을까? 예, 딸이 중학교 2학년일 때요? 1학년일 때요? 예, 그게 몇 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친척에게 맡김인데 친척이 이모예요? 평소에 딸이 이모를 좋아하고 잘 따랐나요? 예, 억지로 맡겼나요? 무슨 적은 굉장히 예, 그런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게 된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이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된 거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놨는데 담당자한테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기록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잠깐만 담당자 선생님 오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기록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기록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돼야 되죠. 우리가 어, 사업 계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설명을 A4 용지 한 장을 썼다 하더라도 예를 줄여서 다섯, 여섯 줄로 요약을 해서 할 수 있어야지만이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고, 예, 기록도, 예, 심플하게, 예, 기록이 요약이 돼야 된다. 여기도 보면 누구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모르면 좋겠다고 말함. 또한 스스로 본인이 자존감이 매우 강하다고 함.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본인은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좋겠다고 함. 예, 좋겠다고 부탁을 했음. 이렇게 하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이 돼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기록은 다른 사람이 질문하지 않고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이음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구, 예, 동, 지방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기록 방식의 담당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역학생든 딴타든 다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학부 전공자와 타 학문을 전공한 다음에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이 보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현장에서 복직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오신 분에서 기록의 편차들이 있고 주관적 개입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축약되어 있어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용어 차이 예, 계속 나오는데 용어의 차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로 읽어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지 왜냐하면 남의 걸 좀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공공에선 들어가서 읽어보지 못하잖아요. 민간은 그래도 컨퍼런스를 할 때 기록을 보여주고 다시 예, 걷거든요.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남의 거를 보는데 제한이 있다라는 예,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관찰과 정보보다는 주관적 이런 본인이 예, 그런 것들을 정서나 이런 것들로 상황을 표현한 기록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보면은 이렇게 저장 강박이나 수집증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줄을 써놓은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셨어요. 비위생적이며 또 꾀지지하고 마귀할멈 같은 손톱, 그 다음에 뭐 어떤 예, 환경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는 좋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가족이나 누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 어떻게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예, 라는 거였어요. 저도 제가 우리 복지관 병설로 데이케어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기록을 요청하면은 사례관리 우리 지침에 보여줄 수 없다가 아니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제한 조건들이 있는 거죠. 본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없었던 자녀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도장을 받거나 사인을 받아와서 요청해라. 그렇게까지 이제 엄하게 얘기를 하는데 주 보호자로 돼 있던 예, 치매 어르신의 주 보호자로 돼 있던 분이 그때 주 보호자로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이 형제자매가 기록을 달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기록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제를 득하고 드렸는데 왜 필요하신가요? 물어도 될까요? 했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이제 재산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얘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하기로 했대요. 기여도. 그러니까 사례관리 기록에는 이분이 와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간단하지만 있었어요. 몇 월 며칠 어르신이 그 안색이 좋지 않아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이래서 보호자한테 연락했음. 딸이 몇 시에 와서 모시고 감. 그 다음날 어머니가 아파서 못 온다고 연락을 했음. 또 뭐, 어르신이 생일이어서, 생일잔치 파티를 직접 와서 열어줌. 또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여도로는 증거는 됐지만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표현, 예,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 내용이 예, 좀 전문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용어, 그쵸? 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예, 그런 부분들 상황을 묘사를 또 예,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음.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의 목표, 예, 요 부분을 설정을 보면은, 예, 여기 이제 선배 통합사례관리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후배를 위해서 작성한 팁에 기술 방법을 이렇게 예쁘게 잘 써주셔서, 아, 요건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거실 청결 유지, 거실 청소하기. 그 다음에 결근 감소,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출근 증가.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해결 중심 그 상담, 요거 했을 때, 거기 외국에서 오셨던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용어 사용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써라. 무력감, 뭐 가망 없음, 낮은 자존감, 이런 것보다는 낮은 자존감은 굉장히 명료해서 크게 전달이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예, 본인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보는 입장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단어 사용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투입 형태가 아닌 성과 기술로 예, 이렇게 위생관리 교육보다는 위생관리 기술 향상. 그다음에 집안 청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방을 예, 청소하거나 방을 닦는 것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걸로 구체화하기. 방 닦기보다는 예, 주 3회 예, 방 닦기 예, 이런 부분이 되죠. 구강 청결보다는 양치질하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목표 설정도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고 할 때는 그 용어가 본인에게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의지가 나올 수 있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복지센터는 별도의 시스템은 없고 자체 서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사업들이 다른 쪽에서도 교육부 이런 게 있다 보니 드림 스타트망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나이스 포털 기반으로 4세대 나이스에다가는 사례 관리를 넣는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 사례 관리가 다 들어가고 있구나, 예, 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복지센터가 학교에서 의뢰되는 사람만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에 엄마 올 때까지는 어디로 가요? 예, 지역아동센터로 가는데 여기는 또 이런 시스템이 연동이 되진 않고 자체 서식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보면은 예, 그 서비스 연계가 잘 되는 사람이 사람에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이 하면은 서비스 연계나 이런 게 잘 되는데 아닌 사례 관리자가 오면 연결이 안 되더라. 라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존해야지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 나와졌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부적절한 곳은 어디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디든 다 있는 예,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또 사회복지사가 기록을 하는데 공무직으로 한 명이 있어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어서 기록의 차이가 많다. 아, 그래서 거의 자원연계식으로 의뢰하는 거 위주로 돼 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약속한 45분이기 때문에 15분 쉬시고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캠핑카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저희가 그 의도한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마당 난장판인데 자동으로 떨어지면 안 그렇
그월은 달씨 위를 떠난 화살처럼 나르게 지나간다. 음, 오, 한나 선생님은 일찍 들어오시고 열심히 들으시네요. 네, 5시가 됐습니다. 예. 오늘 4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도 같습니다. 네. 어, 제가 45분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그럼 제가 40분 저거, 예, 예, 해보도록 막 전진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육복지센터. 예, 병원 쪽의 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병원은, 예, 그 행정 세팅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잖아요. 또 병원도 그야말로 사회복지사 1급이 있는 병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수련 이거 하시고 저 병원사회 사업 그다음에 요런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 대학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 차이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도 이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예전에는 병원이 입원을 해서 인테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의뢰를 하면은 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차지 플랜을 해주면 건보에서 수가를 받았는데 지금 커뮤니티 케어가 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 지금 시범 사업으로 국공립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 입원한 환자에 대한 기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기록들을 읍면동으로 보내고 읍면동은 다시 예, 민간기관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수가가 건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예, 한 케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기관 안에서의 서비스와 또 최소한의 어떤 그 연계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의료든 교육이든 어디 지역아동센터든 공공과 민간은 당연히 그동안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병원까지도. 왜냐하면,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의 11개 욕구 영역에서 건강이 정신과 신체 건강으로 나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생애 주기로 다 건강이.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료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고 기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는데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걸 얼마나 명확히 알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만 보다 보니까 복지자원은 복지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 이제 의뢰를 한다라고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원하고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자살 충동이 있었던 분 때문에 어르신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호소도 문장이 딱이에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10년 전에는 교수였던 제가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말도 어눌하고 몸도 불편하니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요게 딱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 저거를 음료수병에 락스를 음독하다 실패하셔가지고 병원에 저거에 의뢰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료도 정신과 치료.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살 위험성 평가. 그리고 나서 지역사회로 올려면 지역의 노인복지관의 의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의뢰가 딱 되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동하고 또 어떤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니까 명확하게 이런 기록들을 조금 해주셔서 병원이 그래서 우리도 다른 기관의 즉 뭐냐면 의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 기록이 명확하게 다른 전문가한테 이해하기 쉽고 상황을 파악하기 좋게 가는가 기록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지식과 기술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관찰은 되는데 사정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찰은 잘 쓰시는데 사정, 도구 사용하고 체크리스트하고 이런 기록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고 부적절한 단어.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기록에 적절한 용어를 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또 기록의 양은 많으나 핵심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약이 안 된다. 요약을 못 하겠다. 예, 눈으로 관찰하는 건 괜찮고 말하기 괜찮은데 글쓰기 진짜 안 된다. 사실 뭐 글쓰기가 답은 아닌데 글쓰기를 배우러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그 문제 상황과 그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잘 기록하는가지, 예, 글쓰기를 배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요즘 글쓰기를 많이 배우러 가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대요. 기록을 다시 써오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 그만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정 기록에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치매안심센터도 이제 사례 관리를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적 구성원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안심센터장님은 의사시고요. 여기에 이제 보직자는, 예, 위에 보직자들은 간호사 선생님이고, 간호사 선생님이 7명 있고 사회복지사가 5명,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렇게 돼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 레코딩 자체가 사회복지사가 간호사가 봤던 레코딩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간호사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용어에 대한 기록이 돼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안심센터도 사례 관리를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케어도 평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사례관리 과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로 돌보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주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보호자 상담도 비적극적이고 센터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렇다.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기록할 시간의 여유나 슈퍼비전도 다 어렵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코드에 맞춰서 하는 사례관리에서 학회에서 하는 이런 거나 우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요구하고는 또 다른 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예, 보니까, 예, 짧게 이렇게 돼 있고, 예, 문제 중심으로 쫙 해서 보호자하고 상담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록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죠. 글쓰기가 대안인가? 글쓰기 하고 싶다고 계속 직원 교육을 글쓰기를 가요. 보내줘요. 그러면 글쓰기를 하고 와서 쓰는 거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더라. 기록은 전문적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록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예, 다른 전문가나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는 거고, 질문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그러면 취약한 것만 계속 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묻고 답한 것이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기록을 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다른 질문을 하는가가 다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보는 거라든지 제한된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록의 제한성이나 쓸 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적 판단을 하면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은 그런 거다 일단 보시면 되고요. 기록의 유형들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까 유명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한테 리포팅하는 거나 우리가 질문했을 때 말하는 거, 또 우리가 관찰하는 거, 예, 언어적 표현으로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통한, 예, 부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판단,
또는 진단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이나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써라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이고, 예. 다른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책무성을 향상하는데 장점으로는 그러면 내 글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인가? 그냥 설명만 해놓으면 전문가가 못 보잖아요. 적절한 전문적 용어와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로 나와져 있는 것이 책에 이렇게는 있더라고요. 예. 퇴원하고 싶어요. 퇴원하면 다시는 입원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말이라면, 이제 그 소견에서는 퇴원 계획 상담에 관한 협조적 태도로 임하였고, 그동안 입퇴원을 3번 반복하였으나, 퇴원 후 주로 집에 방치되는 걸로 기록되어 있다. 뭐, 요렇게 이제 하는 문장 자체가 보면은, 예, 이렇게 명확하고, 예,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 중심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 중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문제 중심의 틀을 만들고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틀. 근데 이따금 우리 기록들을 보니까 게으른 클라이언트가 게으르다라는 부분의 표현들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는 누가 정의한 거지? 라는 부분들이 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부정적인 부분인데 누가 봤을 때 게으른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보면 더 게으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상황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지요. 직장의 지각을 한 달에 몇 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 클라이언트가 게을름 그리고 설명이 없다라고 하면 게으르다라는 스티그마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써놨던 부분이 게으른 사람을 누구의 잣대로 보는가. 예, 왜냐면 쟤는 달리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라고 하면 게으른 건지. 그쵸? 그리고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고, 예, 뒹굴뒹굴 대면은 쟤는 게을러라고 보는 거. 그거는 뭐냐면 사회가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게으름 때문에 내 시선이 저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닌가? 내 주관적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청소를 안 하고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히 그냥, 예, 청소를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함.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것들은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를 한 번만 하신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가 청소를 하고 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걸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또는 신체 기능이나 인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를 안 하게 됐는지, 못 하게 됐는지,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내가 워낙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돼. 이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 내가 잣대로 예, 클라이언트가 매우 게으름, 지저분해 보임, 지저분함,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했다고 함. 이렇게 써놓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지배적 담론을 여기다 씌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록이라는 거,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바보 같은 아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보라는 부분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와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한다라는 예, 그 사전의 용어를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줘야 된다. 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스 베버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친 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태평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록이라는 게 우리는 게으르다라고 써놨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많이 지쳐 보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느긋한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문제 중심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로 이들을 그렇게 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지 다른 것을 알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랑 같은 생각이나 내가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제 이상한 애라고 보는 시각이 해체돼야 클라이언트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기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틀이 사례관리자 혼자 가서 본 거잖아요. 둘이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본 대로 적었는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한계의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의견을 섞지 않는다면 많은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거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단지 내 의견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부분은 어떤 용어를 써줘야 가장 객관화된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가 내가 혼자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질문했던 것들을 내가 혼자 써놓는 거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써서 정답을 동그라미 쳐서 몇 점짜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툴을 점검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록의 전문성과 경력이 들어가 있고요. 슈퍼비전을 받아야 된다. 아까 얘기를 했죠, 제가. 어르신이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하고 통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오는 피드백이 무료급식 도시락 밑반찬 대상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 역량을 찾아라. 문제 맥락을 찾아라. 어르신이 식사를 못 하셨어? 그러면 물어봐라. 묻지 않고 주는 거는 폭력일 수도 있다. 물어봐라. 식사를 못 하셨나요? 네라고 했어요. 그럼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 맥락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자녀가 사업을 실패를 해서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입맛이 있을까요? 입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밥을 못 드시고 계셔. 밥맛이 없고 밥도 식사를 며칠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자식이 이래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집안의 흉이니까 입을 꼭꼭 닫잖아요. 그러면 무료급식 갖다 주면 이분이 넘어가나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문제라고 소위 본 상황은 식사를 못하고 있는 거지만 문제의 맥락은 자녀나 배우자나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심리정서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집에 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밥솥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 어르신이 밥 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해서 기록이 돼야지 그냥 식사를 못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배달해 주기 위해서 이분의 무슨 기초조사를 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문제 하나 보고 현장에 여러 개 있는 서비스를 직결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오게 됐는지의 맥락과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해체적 질문을 통해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사례 관리는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기록들이 되어져야지만이 개입을 하고 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측면. 앞에 4장은 제가 보낸 다음에 더 자료를 찾아서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기록이 없어서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약 기록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제 요약 아까 얘기를 했죠. 사회복지사의 사례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기자는 굉장히 함축성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따금 저는 기자가 쓴 것을 보면서 이 기록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서 요렇게 줄을 맞춰라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사가 쓴 글쓰기 책도 있지만 기자가 쓴 글쓰기 책 중에서 정말 글을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게 양선희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글만 나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자는 어떤 것들을 팩트를 명확하게 요약해서 주잖아요. 그거를 조금 보면서 요약을 하는 것들을 보시고
예, 짧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잖아요. 지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내 이내로 쓰시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시스템에도 몇 자라든가 얼만큼을 써야지만이 그게 입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해서 정보를 취합할 것인가와 얘를 어떻게 예, 제3자가 볼 수 있고 예, 이런 기록으로 짧고 명확하게 팩트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금 뭘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A가 갔다 와서 한 얘기랑 기록을 보고 A가 갔다 와서 한 얘기랑 B가 갔다 온 얘기들이 틀려요. 그거는 뭐냐면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도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질문하고 나랑 어떤 예, 커뮤니케이션과 정서적 교류가 공감이 됐느냐에 따라 본인이 본인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상담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하기 전에 명확하게 이분인 건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약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모기 요약이란 것이 동기 면담 과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의 것들을 기록을 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았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이것을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땡땡땡님은 남편하고의 갈등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셨지만 누구보다 술을 끊고 싶어 하시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술을 끊기 위해 단주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게 바르게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를 확인해야 객관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묻기만 하고 그대로 기록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묻고 했으면 제가 어르신한테 이걸 기록하겠습니다라는 용어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유명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녹음을 뜰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녹음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지웠습니다에 대한 것까지도 결과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본인한테 확실히 내가 안 것이 당신의 그 의견이나 이게 객관화가 될 수 있는 건지를 모으기 요약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잊기 요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술을 드시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술을 드시지 않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오셨고요. 지난번에는 만났을 때는 단주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단주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해야지 이분이 어떻게 단주를 하게 된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예, 되는 부분이다. 예. 또 예, 이야기를 전환할 때 바꿀 때 명확하게 여지껏 한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마치기 전에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봐주세요. 땡땡님은 최근에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셨고 이후로는 일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현재 생계적인 어려움으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먼저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맞게 들었나요?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요?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내가 보고 피상적으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체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만이 이분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기록보다 더 앞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아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기록을 해놨는데 틀릴 수도 있고, 예, 딴 사람이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부분을 했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요약을 하려면 사회복지는 많이 써놓거든요. 네, 왜? 내가 일을 한 거랑 들은 거를 모두 다 써놓고 싶어 하는 게 저도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지면상, 예, 시간 노력 비용을 위해서 몇 줄로 줄여쓰기. 이만큼 써온 A4를 저는 직원한테 5줄로 요약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5줄을 못하니까 반으로 줄여오세요. 반으로 줄여오세요. 한 다음에 5장을 펴놓고 어떻게 뭐가 빠졌는지 다음부터는 요것만.
얘를 물어보고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지만 기록할 때는 요만큼만 해라. 내가 만나서 이랬다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예, 해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요약이라는 것들은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과정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기록은 과정을 우리가 풀 레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일로 오셨어요. 뭐 그럴 때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풀 레코딩이 되는 거죠. 시선을 깔고 작은 목소리로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풀 레코딩을 조금 예, 상담할 때는 저도 상담을 하거든요. 풀 레코딩을 이렇게 해요. 굉장히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오셨는데 저희 직원이 어르신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르신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르신 그럼 우리 기관에서 홍 과장 말고 어르신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홍 과장은 어르신을 어떻게 하나요? 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시했다는 감정인가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지. 힘들고 화났거든. 그럼 어르신 예전에도 그렇게 무시 때문에 화나고 힘든 적이 있나요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하고 상담하다가 전과 7범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당신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쳐가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키워드가 제가 딱 봤을 때 무시였거든요. 근데 우리 홍 과장이 무시했다고 화를 내시면서 복도에서 난리를 치셔가지고 제가 제 방으로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시 때문에 화나고 힘든 일이 예전에도 있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내가 실은 그러면서 1차 무시를 당했던 것 때문에 뭘 했고 해서 전과 7범이라는 얘기를 당신 입으로 하셨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예, 얻어낸 기록들의 명확한 정보 그리고 본인이 전과 7범이어서 베트남 전쟁 때 가서 본인이 그 몸에 그 저거를 맞아가지고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전과범이어서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과 후 10년이 지나야 되고 마지막 전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분이 이런 거를 하지 않을 걸.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지 않고 잘 그야말로 소위 편안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추천서를 2장 받으면 수당이 나간대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했고 모두 해서 수당까지 나오고 예. 이런 부분의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의 말보다는 질문에 따라서 그게 나온 거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기록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례관리 기록지에 대한 검토 점검인 거죠. 이건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기록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예, 부분들이 많이 있고 편견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맞춤법상의 오류.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안 써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하는 구어체, 신조어까지 써놔서 다시 봐야 되는 경우도 사실이 있었고요. 진부한 용어나 독단적인 견해, 부정적인 낙인이나 수동태물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례 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은 조금 받으면서 기록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일을 제대로 했다라는 마지막 점검이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고민이 생겼던 게 현장에 시스템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민관 또 다른 영역끼리 부처가 다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례관리 기록을 평 직원들이 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표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함의랄까 뭐 이런 것들 조금 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세팅의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보는 관점이나 그 영역 간의 전문 용어나 의미 해석, 의미 이해가 다르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차후에 사례관리 학회에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예, 어떨 때 어떤 거를 뭐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아까 우리 그 제가 어때요라고 공공 쪽에 그 주무관님한테 했을 때 요런 용어는 요렇게 하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록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지침머리도 조금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면은 짧은 저거에 내가
만나서 알았던 것들만 문장에다가 이렇게 가로놓기에다 좀 넣으면 좀 얼마나 편할까. 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 같이 사례관리 기록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회복지관 다른 세팅에서 보는 협업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관 자체가 다양한 전문가인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세팅에서 일하는 것이 한 꼭지 있다면 또 한 꼭지는 전문가가 다른 기관에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다른 사람이랑 모여서 일을 할 때 고유 영역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사용 이것이 적절해야 돼요. 내가 의사 용어를 쓰는데 그게 적절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기록에 대한 수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자문 받았을 때 병원 쪽의 세팅을 모시고 이거를 해봤더니 이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욕구 및 문제 영역에서 11가지 욕구 영역 있잖아요. 의료, 복지 이런 영역. 요거에 또 필요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적절한 용어, 전문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길고 한 문장으로 쓰는 것들을 용어로 줄이면은 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용어 정의, 그러니까 사례관리 기록 전문 용어집 말하자면 뭐 그런 게 있고 전문 예, 그 요약하기의 그 모델,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죠. 예. 그리고 전산 시스템 체크 방식에 대한 논의도 예, 그런 거죠. 담당자 혼자 많은 기록을 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부담감, 다들 기록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고, 말하는 거 괜찮고 관찰한 거대로 쓰는 건 괜찮은데 얘를 요약해서 어세스먼트 한 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예, 한결같이 예,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영역별, 분류별 기록 문장 예시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직원일 경우에 본인 사례에 맞게 사례 문장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예, 붙여 쓰고 이런 것보다 그 안에 내가 한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문장 구성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학회 연구 주제로 내가 가로치고 이렇게 재연과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 기록 세대가 아니에요. 예, 기록에 대한 무진장, 예. 그래서 사례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떤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상담도 질문도 중요한데, 나오는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만이 이 질문과 기록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스템 안에서도 다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칸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붙여쓰기 세대예요. 기록 문장을 자기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붙여쓰고 일부 수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끔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기록이나 슈퍼비전 시간이 예, 과다해서 서로 소진된다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록하면서 예, 하는, 예, 끙끙 앓는 이런 수준이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그것도 점차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사례관리 기록을 요청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평가를 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부분에 있어서도, 예, 이 사람들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 편에서는 굉장히, 예, 힘든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경험했던 법원 제출력, 예, 누가 더 많이 이분한테 기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또 기타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장의 기록들이 시스템은 있고 다들 영역마다 이런 고민들은 있고 또 기록하는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예, 그거에 맞춰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이제 35분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어떠신지 피드백도 좋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예,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있으신지 예, 여기 채팅창에 혹시 뭐 실어주시면 한번 보고 예, 40분이 되면 끝날까 합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오늘 받으시면서 어떤 적으셨는지 예. 혹시 강화군의 김지연 선생님은 들어보시면서 좀 어땠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소감이든 말씀을 조금 예, 나눠주시면. 저는 지금 사례관리 기록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지금 똑같은 현장에서의 사례관리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그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음,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사례 음,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음, 있기에 음, 사례 관리사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좀 더 사례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까 이게 늘 과제처럼 가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봤을 때 저희도 예시가 있다면 그들에게 좀 음,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례 관리만 계속 저희들처럼 지속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업무가 다른 것도 바뀌고 인사 이동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례 관리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는 오늘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가 좀 나오면 네, 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네. 네. 아니, 김지현 선생님이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정말 네. 직원 거 봐주다가 저도 기절하겠어요. 네. 그래서, 예, 정말, 예, 저도 사례 관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예,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직원도 번아웃 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예시문을 만들어주겠다. 제가 아예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의뢰를 받고 물어보니까 더 한 거예요. 남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자. 예, 거기다 용어 몇 개만 바꾸고 내가 본 거, 요런 용어는 요럴 때 쓰고, 예, 의료 용어 중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는 얘는 요럴 때 쓰고 요럴 때 쓰고. 그럼 무식함은 없어지잖아요. 그쵸? 다른 전문가가 볼 때. 이거라도 하나 맞습니다. 만들자라고 해야 되겠다. 백날 슈퍼비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김지현 선생님, 동일한 마음이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한번 감사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광목 선생님 어떠세요? 예, 아보전도 굉장히 기록 사례 관리 힘드시죠? 네, 예, 어디나 다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듣고 어떠셨어요? 네, 그래도 저희가 하는 뭐 방식과의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좀 느꼈고요. 또 음,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사례들을 봄으로써 좀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기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음, 혹시 윤혜정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예, 오늘 그 강의를 듣고요. 예. 저희가 아직 희망임을 아직 쓰지를 않고 롤러원이야? 있거든요. 아, 그래서 희망이음에 대해서 이제는 관장님께서 쭉 사이트를 이렇게 처음 봤어요. 저기 사이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음, 희망이음 활용하는 것 좀 이렇게 알게 됐고, 음, 이 서로 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공유를 한다면 효율적인 음, 사례 관리가 되겠다라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례 관리가. 그런데 이 사례 관리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일했다는 거의 결과는 기록인 거예요. 근데 네. 그 기록에 대한 전문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면 얘를 안 되는 직원을 계속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의 외심은 왜 학교 선생님은 애들을 평가나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 문장 보시고 좀 하시거든요. 예. 그거에 맞게끔 문장 보고 요거 단어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도 이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현장, 우리 기관만 보더라도 저걸 해줘야지 나도 지치고 직원도 지치고 하니까 요럴 때 요렇게 해서 어떤 걸 해라라고 하면 조금 더 사례 관리는 하고 싶은데 기록 때문에 못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윤 교수님 나가셨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마무리는 김승윤 교수님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 아니요. 그냥 소감만 잠깐 한 3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유명희 교수님부터 이제 우리 박영수 관장님 강의 들었는데 아주 너무 유익했고요. 특별히 유익했던 관장님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사이트 이렇게 좀 캡처해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록할 수 있는 것 사례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땡땡 주무관님이 정보 주고, 저희랑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네네. 제가 우리 관장님으로부터 슈퍼비전을 잘 받아서, 열심히 좀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슈퍼바이저님이세요. 아, 예. 그러면 너무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나중에 학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92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기록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네. 교육분과 위원장님. 예, 혹시 교수님. 교육분과 위원장님께서 좀 마지막 클로징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박성란 본부장님? 네. 네, 그럼 공유 중지하시고, 네, 하시죠, 뭐. 네. 오늘 현장에, 이렇게 다양한 현장이 만나서 기록을 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어떻게 하면 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까, 우리 박영숙 관장님 준비하신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아까, 기록의 형태는 현장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기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질문하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결과물이니까, 네, 우리가 또 그에 앞서서 좋은 질문과 좋은 생각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네, 또 그런 실천 역량을 갖춘다라고 하면, 네, 또 좋은 기록도 따라올 것이라, 나 생각을 하며, 네, 이 긴 시간 여러분, 네, 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도 줌으로, 네, 수강해 주셔서, 네, 오늘 또 워크숍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시죠? 내일 저희 축의 학술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오전에 컨퍼런스도 있고, 오후에 학술 대회도 있으니까, 네, 요 관심 쭉 이어서 내일 학술 대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마무리 말씀, 네, 네. 내일 학술대회에서 뵙기를 또, 네, 연말하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